여러분들 이제 상속세 공제 늘어나니까 신고를 정말 안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속세 공제 상향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제 채널이 좀 뜨겁습니다. 저는 항상 근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반응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발자국 아니면 좀 더 제가 능력이 된다라면 두 발자국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 절세 전략이나 이런 거 안내도 물론 많이 드리곤 있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실효성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번 고민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저에게 큰 수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취합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댓글 보면서 정말 많은 반응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거 컨텐츠에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이렇게 이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물어본 게 저는 확실히 이게 자산가가 생각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산가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이제 툭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공제가 그렇게 상향이 됐는데 이장원 세무사 그러면 이제 뭐 신고할 필요도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약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상속세 신고 얼마나 안 해도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공제 액수가 정말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자녀가 몇 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기다 배우자 공제도 기존에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제 액수가 얼핏 계산하면 막 20억씩 늘어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부담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사라지는지 제가 그거를 작년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살펴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신고하신 분들이 18,282명이에요. 많이 늘었죠. 2016년도에는 한 6,000명 정도 신고하던 게 불과 몇 년 만에 부동산 가치, 특히나 주택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신고 인원수가 거의 몇 년 새 3배나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과세표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세표준은 뭐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야 산출세,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과세표준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10%의 세율, 그 다음에 5억 원까지는 20%의 세율, 10억 원까지는 30%의 세율, 그 다음에 30억 원까지는 40%의 세율, 30억 원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과세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작년 상속세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고 인원수가 몇 명이냐?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3,200명 정도 돼요. 무려 17%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일괄공제 5억 원이었는데 내가 자녀 한 명이다 라고 하면은 5억 원에 플러스 기초공제가 얼마가 추가돼요? 2억 원이 추가되죠? 그러면 기존에 원래 5억 원인데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로 늘어나요? 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2억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면은 과세표준 규모가 1억 원 이하였던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던 3,200명은 이제는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공제를 통해서 내가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가정을 두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신고를 넣을 때 10년간 사전증여 내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역을 누락하고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결정입니다. 상속세는 신고한다고 그 모든 의무가 마무리되지 않아요. 결국은 결정, 과세관청에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줘야 상속세가 끝나는 건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걸 위해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일선 세무서에서는 10주 정도, 그 다음에 국세청, 지방국세청에서는 3달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재산이 좀 숨겨서 아니면은 누락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사전증여 부분을 누락했는데 그걸 조사하다가 밝혀내면은 신고는 1억 미만이어서 난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막상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일어나는데 그냥 원세액을 내긴 내겠는데 무신고를 하셨잖아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무신고로 인해서 가산세가 20%나 더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무리 공제 액수가 넓어져도 추징돼서 그 경계선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1억에 지금 17%나 됐다. 1억 원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상속세 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혹시나 미래에 밝혀지는 추징액수에 대한 가산세를 낮추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몇 프로나 되느냐? 3억 원까지도 인원수가 꽤 됩니다. 누적 인원수로는 41%나 돼요. 자, 그 다음에 5억 원까지는 얼마다? 55%나 됩니다. 55%. 무려 그러니까 과세표준 5억 원 미만이 지금 우리가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 중에 50% 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원수죠. 거기서 10억 원까지 하게 되면 75%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좀 아주 많이 적용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억 원까지 늘어날 건데, 그러면 신고 인원수의 총 인원수의 88%나 돼요. 거의 몇 명이 있어요? 10,000명이 넘겠죠, 당연히. 거의 13,000, 15,000명 이렇게 될 건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여기에 몰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신고를 할 때 어차피 공제액수가 크니까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공제액수의 경계를 걸치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10년간 내가 계좌상으로 혹시나 사전증이 하나 아니면 최근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추정상속재산 액수가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결국 신고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법이 통과되고 나서 25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24년입니다. 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고 24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은 별개의 적용이다라는 거 당연히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상속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10억 원과 20억 원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딱 15억 잡아봤어요. 그러면 현행 법령으로 내가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상속세 얼마 내실 것 같으세요? 그럼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하면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 나옵니다. 로짜죠. 원래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는 분의 상속세 상담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 예전에 그게 3억 원이었는데 지금 그게 15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어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해서 10억 원의 상속세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2억 4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크죠? 자, 근데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완화가 되죠. 배우자 기초공제가 5억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5억 원은 뭐든지 배우자만 있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세 얼마 나온다? 9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공제액수의 영향이 누진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효과가 혁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가 내가 2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거의 91%나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쯤에 합계 출산율이 2명, 2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2명을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공제수가 얼마가 될까요? 15억 원에서 얼마나 공제가 돼요? 12억 원이나 공제가 됩니다. 그럼 상속세 얼마 나온다?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일괄공제일 때는 얼마였냐면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내가 개정이 되면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큰 차이죠. 아주 큰 차이에요. 4배가 넘어요. 근데 자녀 2인의 배우자까지 있다. 그러면 공제액수가 17억이에요. 무려 17억 원. 내가 지금 상속재산이 얼마다? 주택 한 채 있는데 그게 15억 원이었는데 공제가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큰 차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눈에 띄게 상속세가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상속재산이 15억 원 있어요. 근데 공제액수가 20억 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부동산이 상속재산은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가액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전 2개월, 그 다음에 후 2개월 동안에 종가 평균액을 내가지고 그냥 주식에 대한 가치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을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엄청 잘 활용해야 되고,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3개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가 3개 있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2개는 내가 이 가액을 활용하고 1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각계 부동산별로도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공제액수에 맞춰서 오히려 상속재산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어차피 상속재산이 지금 15억 원이고 공제액수가 20억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상속세가 안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내 상속재산을 20억 원에 가깝게 올리자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되지, 뭐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속이라는 거는 부의 이전이에요. 말 그대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전이 되는 건데, 자녀는 그러면 부모는 이제 끝났죠. 엑시트가 됐지만 자녀는 스타트예요. 15억 원에 받으면 미래 이 부동산을 20억 원에 판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고 20억 원이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내가 그 재산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 원으로 픽스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최악이 뭐예요? 아파트는 그나마 유사매매라도 있어서 시가를 반영할 텐데 가장 최악은 전답, 과수원, 대지예요. 이런 것들은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과세관청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여러분들의 취득가액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상속이 일어날 때는 관심도 없다가 미래에 이걸 팔 때, 내가 신고를 그때 안 했었네?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지? 기준시가로 이미 확정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지만 이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세무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판다 라고 하면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얼추 계산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1억 8천만 원 상속세 안 냈다고 좋아했는데 그 차이 나는 상속세 부분을 죄다 모르낼다 미래에 양도소득세로 내고 있습니다. 1억에 펼쳐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고요. 특히나 공익수용, 토지수용 사업단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준시가로 싸게 지금 받자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래에 팔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리고 팔 때 보니까 그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요. 양도가액이 10%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엄청난 양도소득세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죠. 자, 근데 만약에 대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는 플렉시블하게 가격을 조율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정도의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 15억에 대해서 만약에 2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색이니까 얘는 20%, 얘는 10%, 얘는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액을 얼마까지 올리느냐?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내가 20억 원까지 올려놨어요. 공제 액수까지 딱. 그러면 어차피 상속세도 똑같이 15억에 신고하나 20억에 신고하나 똑같이 0원이에요. 근데 미래에 내가 이걸 20억 원에 판다. 얼마예요, 양도세? 0원입니다, 0원. 1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1억 8천만 원을 세이빙할 때 상속세가 신고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차이가 이걸 유발시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그러면 18억 원으로 3억이라도 올리자. 어차피 상속세 똑같이 안 내지만 이때 양도소득세 얼마 나와요? 5,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1억 8천만 원보다 거의 1억 2,500만 원을 세이빙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감정평가 수수료 얼마 정도 드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그 정도면. 200만 원? 근데 이게 복수평가가 되면 한 3, 400만 원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 여러분들 미래에 양도소득세 줄이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미래에 위한 투자라고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은 상속세 제도 개편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 관리를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느냐라는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이 공제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